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이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공간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옛날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 박해로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내며 극한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지난주에 마음 편히 전화 통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곁에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연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만 퇴근길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이런 외로움을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괜히 나약해 보일까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혼자 사귀고 혼자 견딥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잃은 것들. 정약용은 천재였습니다. 22살의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관직은 물론이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홀로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그날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과 엮이면 자신도 화를 입을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마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강진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 곳은 초라한 오두막이었고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이때 사람은 보통 이렇게 무너집니다. 정약용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억울함에 매달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세상은 불공평하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둘째,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나를 배신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 모든 게 다 세상 탓이고 남의 탓입니다. 셋째,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다시 일어설 힘도 의미도 없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기만 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번아웃입니다.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자기 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관계가 깨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꿈꾸던 일이 좌절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정약용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약용이 붙잡은 단 하나. 강진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은 먼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비효율적이었고 관리들의 횡포도 심했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관직에 오를 수 있을까? 아마 평생 불가능할 것이다. 친구들이 다시 찾아올까? 그들은 이미 나를 잊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단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하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다. 언젠가 쓰일 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정약용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외로워도, 절망스러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 18년이 흘렀습니다. 유배가 풀렸을 때 정약용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가 떠났던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남긴 것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책이 500권이 넘었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옥민심서는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흥음신서는 형벌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책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도 매일매일 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책은 조선 후기 개혁 사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됩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매일 쓴 글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한 일이 결국 가장 큰 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외로울수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수록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운동 10분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자신과 한 약속을 하나라도 지키는 것.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버리면 그때부터 세상도 그를 버린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도 결국 나를 버리지 못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요? 관계가 깨져서 혼자 남았나요? 노력했지만 보상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꿈꾸던 일이 좌절되었나요? 그렇다면 정약용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버려지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방식일 뿐이다.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이 일이 성공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나라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유배지에서 책을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책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산책 15분 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약속을 지키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 자신만 알면 됩니다. 셋째, 매일 반복하세요. 하루 이틀은 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18년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넷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 쓰일지 모릅니다. 언제 빛을 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도 똑같이 외로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속도 언젠가 빛을 발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린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담은 새로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혼자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정약용은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견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